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무료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충청도 끝자락 작은 마을, 새벽 5시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이복순의 발소리뿐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복순은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습니다. 장독대 앞에 선 복순의 손이 떨립니다. 된장 뚜껑을 열려던 손이 멈춰섭니다. 또 그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외손녀 정은이가 울면서 부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은아. 복순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정은이가 사라진 지 벌써 5년. 그 긴 시간 동안 복순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은이를 찾아 헤매는 꿈, 정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 그리고 정은이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만 들리지 않는 꿈을 말입니다. 복순은 된장 뚜껑을 열고 나무 주걱으로 살짝 저어봅니다. 5년 전 정은이가 사라진 그날도 복순은 이렇게 된장을 저었습니다. 그때 정은이가 할머니, 된장 냄새 좋다 하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복순아, 또 그러고 있네. 담 너머로 이웃집 순자가 목소리를 건넵니다. 아직도 은희 생각하고 있어? 이제 좀 놓아줘야지. 복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놓아주라고요? 어떻게 놓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은이는 복순에게 유일한 혈육입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은이가 복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었지. 복순이 혼잣말을 합니다. 정은이가 사라진 그날은 장마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던 소리, 천둥이 하늘을 가르던 소리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은이는 할머니 무서워요 하며 복순의 품에 안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정은이는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수색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서서 정은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정은이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했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며칠 후에 돌아옵니다. 당시 경찰관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정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정은이가 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장독대 사이를 숨바꼭질하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에서 기르는 누렁이가 장독대 근처에서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왜 저러나? 복순이 고개를 돌려봅니다. 누렁이는 평소에 얌전한 개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흥분해 있습니다. 야, 조용히 해라. 복순이 소리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장독대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앞발로 흙을 파내며 계속 짖어댑니다.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복순은 원래 촉이 예리한 편입니다. 정은이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말입니다. 별일 아니겠지. 복순은 애써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짖음소리는 계속됩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정은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복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복순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장독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누렁이가 파헤친 자리를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평소와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복순의 직감이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의 장난이 아니라고. 마을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무도 누렁이의 짖음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은이에 대한 단서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복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누렁이의 짖음소리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보니 누렁이가 여전히 장독대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상하네. 복순이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나섭니다. 누렁이는 복순을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순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순이 장독대에 가까이 다가가자 누렁이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며 장독대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야, 이놈아. 뭐 하는 거야? 복순이 소리치며 누렁이를 말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렁이가 파헤친 곳에서 장독 하나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장독이라 밑바닥이 약해져 있었나 봅니다. 복순이 서둘러 장독을 바로 세우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복순의 비명소리와 함께 장독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된장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흙바닥에 널브러집니다. 복순은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깨진 장독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몇십 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온 된장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복순의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진 장독 밑바닥을 치우던 복순의 손이 갑자기 멈춥니다. 흙 속에서 뭔가 빨간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건, 복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흙 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 붉은 운동화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용 운동화입니다. 복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복순은 그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립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은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입니다. 5년 전 정은이가 사라진 그날 신고 있던 바로 그 운동화 말입니다. 은이 꺼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정은이의 흔적을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집 마당, 장독대 밑에서 말입니다. 복순은 운동화를 품에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문고리를 돌리기도 힘듭니다. 방에 앉아 운동화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분명합니다. 정은이가 평소에 즐겨 신던 그 운동화가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복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은이의 운동화가 왜 자신의 집 마당에 묻혀 있었을까요? 누가 여기에 묻어둔 걸까요? 아니면 정은이가 직접 여기서 벗어둔 걸까요? 복순은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려던 복순의 손이 다시 멈춥니다. 과연 경찰이 믿어줄까요? 5년 전에도 복순은 경찰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정은이를 찾아달라고, 더 자세히 수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더 기다려보세요. 복순은 운동화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정은이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은하, 할미가 늦었구나.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년 동안 정은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자신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순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웃집 순자가 깨진 장독 소리를 듣고 온 모양입니다. 복순은 서둘러 운동화를 이불 속에 감춥니다. 아, 순자야. 장독이 하나 깨졌어. 복순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순자는 마당에 흩어진 장독 조각들을 보며 혀를 찹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몇십 년 된 장독인데. 걔가 자꾸 파헤쳐서 그만. 복순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운동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자가 돌아간 후 복순은 다시 운동화를 꺼내봅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운동화를 여기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순의 눈빛이 단호해집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은이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비록 75세의 나이지만 복순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은하, 할미가 반드시 찾아낼게. 복순이 운동화에 대고 속삭입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운동화를 베개 옆에 두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운동화를 비춥니다. 정은이가 이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도대체 누가? 복순이 중얼거립니다. 누가 정은이의 운동화를 자신의 마당에 묻어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독대 밑에 숨겨둔 것일까요? 복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돕니다. 새벽 4시, 복순은 결국 일어나 앉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운동화를 다시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운동화 안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손을 운동화 안쪽으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복순이 종이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복순은 전등을 켜고 종이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이가 아니라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용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정은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이상합니다. 사진 속 배경은 복순이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낡은 나무 벽과 녹슨 철문이 보입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 같은 곳입니다. 복순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은이의 표정도 평소와 다릅니다. 웃고는 있지만 어딘가 어색한 미소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지? 복순이 사진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봅니다. 분명히 이 마을 어딘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순이 평생 살아온 이 마을에서 이런 곳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복순은 사진을 들고 창문가로 갑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사진을 다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배경의 나무벽에 뭔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릿해서 읽기 어렵습니다. 돋보기가 어디 있었지? 복순이 방안을 뒤집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돋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복순은 돋보기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나무벽에 쓰인 글씨가 보입니다. 창고 3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창고라면 마을 뒷산에 있는 그 창고를 말하는 걸까요? 복순은 마을 뒷산에 있는 폐창고를 떠올립니다. 몇십 년 전에 농협에서 사용하던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문이 잠겨 있습니다.
복순도 그곳에 가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혹시 은희가 그곳에? 복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약 정은이가 그 창고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순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지만 알아봐야 합니다. 복순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습니다. 뒷산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쉽지 않지만 복순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은이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복순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섭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복순은 조용히 뒷산으로 향합니다. 오르막길이 가파르지만 복순은 멈추지 않습니다. 1시간을 걸어 올라가니 폐창고들이 보입니다. 모두 5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복순은 하나씩 창고를 확인해 봅니다. 1호, 2호, 그리고 3호 창고입니다.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창고입니다. 3호 창고 앞에 선 복순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문은 잠겨 있지만 자물쇠가 낡아서 흔들흔들합니다. 복순은 주변에서 돌멩이를 주워 자물쇠를 두드려 봅니다. 몇 번 두드리니 자물쇠가 떨어집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합니다. 복순은 핸드폰 불빛을 켜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 안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뭔가 있습니다. 복순이 가까이 가보니 낡은 인형 하나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벽에는 어린이 글씨로 뭔가 쓰여 있습니다. 할머니. 복순이 벽에 글씨를 읽습니다. 정은이의 글씨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순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정은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창고에서 정은이가 혼자 있었던 것입니다. 복순은 인형을 들어 올립니다. 정은이가 평소에 좋아하던 토끼 인형입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은하, 여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복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라 인형을 품에 안고 창고 구석으로 숨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간에 이곳에 올까요? 복순은 창고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복순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이른 시간에 폐창고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발소리가 창고 앞에서 멈춥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틈새로 밖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최만식입니다. 60대 중반의 최만식이 이 새벽 시간에 왜 여기에 온 것일까요? 최만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잠갔는데. 최만식이 중얼거립니다. 복순은 더욱 몸을 웅크립니다. 최만식이 창고 안으로 들어올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창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변을 계속 살핍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에 왔다 간 흔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 왔나? 최만식이 혼잣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다시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합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복순은 최만식의 표정을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최만식이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자물쇠가 부러진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 창고에 뭔가 숨겨둔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최만식은 주머니에서 새 자물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단단히 잠급니다. 복순은 깜짝 놀랍니다. 새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온 것을 보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만식이 이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최만식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그리고 다른 창고들도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복수는 창고 안에 갇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만식이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당황스럽지만 차분히 생각해 봅니다. 최만식이 왜 이 창고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은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복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최만식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복순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고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순은 창고 안을 다시 살펴봅니다. 다른 출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창고 뒤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순은 그 창문으로 가봅니다. 창문은 녹슬어 있지만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순은 힘을 주어 창문을 밀어봅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립니다. 복순은 창문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 창문 밖으로 나갑니다. 옷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온 복수는 최만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복순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최만식과 이 창고 그리고 정은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계속 생각합니다. 최만식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장입니다. 항상 마을 일에 앞장서고 주민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최만식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혹시 만식이가 복순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최만식은 정은이를 아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정은이가 사라졌을 때도 앞장서서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집에 도착한 복수는 주저앉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운동화, 사진, 창고, 그리고 최만식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창고에서 가져온 토끼 인형을 바라봅니다. 정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어둡고 추운 창고에서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복순을 그리워했을까요? 복순의 가슴이 아픕니다. 은하, 할미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복순이 인형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최만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정은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비록 증거는 부족하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최만식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정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복수는 잠들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만식의 뒤를 밟아야 합니다. 복순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정은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것입니다. 75세의 할머니지만 복순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다음 날 오후 복순은 마을 회관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최만식이 오늘 마을 회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순은 멀리서 최만식의 행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 창고에서 본 최만식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복순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복순이 돌아보니 동네에서 새로 일하기 시작한 젊은 공무원 김태수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태수는 시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아, 태수야.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복순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김태수는 복순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김태수에게 말해도 될까요? 태수야, 혹시 5년 전 일 기억해?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내 외손녀 정은이가 사라진 일 말이야. 김태수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물론 기억해요. 그때 온 마을이 난리였잖아요. 아직도 찾지 못했죠? 복수는 김태수를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은희 운동화를 발견했거든. 김태수가 깜짝 놀랍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복수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김태수에게 들려줍니다. 장독대에서 발견한 운동화, 사진 속의 창고, 그리고 최만식을 목격한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태수는 복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복순이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김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 창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 농협 창고였죠. 근데 왜 최만식 이장님이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게 내가 궁금한 거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복순이 말합니다. 김태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할머니, 혹시 5년 전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시청에서 일하니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복순의 눈이 번쩍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오래된 영상이라 복원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김태수가 약속합니다. 이틀 후, 김태수가 복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영상을 찾았어요. 하지만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태수가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나타납니다. 비 오는 밤의 골목길입니다. 복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저기 봐요, 할머니. 김태수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작은 아이, 다른 하나는 어른입니다. 복수는 숨을 멈춥니다. 작은 아이의 실루엣이 정은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른은 복순의 손이 떨립니다. 영상을 더 크게 할 수 있어?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태수가 영상을 확대합니다. 비록 흐릿하지만 어른의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최만식입니다. 저 사람이 만식이야. 복순이 중얼거립니다. 김태수도 놀랍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틀림없어. 저 걸음걸이, 저 체형. 분명히 만식이야. 영상 속에서 최만식과 정은이로 보이는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복수는 화면을 계속 바라보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수가 말합니다. 복순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이 영상만으로 충분할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김태수가 복순을 안심시킵니다. 일단 신고해 보세요. 경찰이 더 자세히 조사할 거예요. 복순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김태수와 함께 경찰서로 향합니다.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정은이의 실종 사건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복수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운동화, 사진, 창고에서 본 최만식, 그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 증거로는 수사하기 어려워요. 영상도 너무 흐릿하고 창고에서 본 것도 우연일 수 있고. 복수는 답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형사가 미안해하며 말합니다. 복수는 김태수와 함께 경찰서를 나옵니다. 실망스럽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태수야, 우리가 직접 더 찾아봐야겠어.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명히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복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정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마을 경로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복수는 평소 같으면 참석하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최만식을 지켜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일찍 회관에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습니다. 김태수도 마을 행사 도우미로 참석했습니다. 둘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만식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유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오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식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웃는 얼굴로 마을 어르신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최만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음식이 나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복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계속 최만식을 바라봅니다. 최만식도 어르신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복순 할머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최만식이 복순에게 다가옵니다. 복순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응,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복순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최만식이 복순 옆에 앉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복순이 짧게 답합니다. 복순은 최만식과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은이 생각 많이 하시죠? 최만식이 갑자기 정은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복순은 깜짝 놀랍니다. 왜 갑자기 정은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생각하지. 내 유일한 혈육인데. 복순이 대답합니다. 최만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온 마을이 찾아다녔는데. 복순은 최만식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뭔가 어색한 기색이 보입니다.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면서 술이 나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합니다. 최만식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복수는 최만식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만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복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장님,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복순이 최만식에게 다가갑니다. 아, 복순 할머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좀 마셔도 되죠? 최만식이 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복순은 김태수에게 눈짓을 합니다. 김태수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준비를 합니다. 혹시 최만식이 취중에 뭔가 중요한 말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장님, 우리 마을에서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최만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혹시 그날 밤에 뭔가 본 거 없으세요? 이장님은 마을 일로 늦게까지 다니시니까. 복순이 떨리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최만식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리고 술잔을 한 번에 비웁니다. 그날 밤은 복순과 김태수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최만식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잘못했어. 최만식이 갑자기 말합니다. 복순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만식이 술에 취해 중얼거립니다. 그년이 다 망쳐놨어. 내가 그때 그냥 놔뒀어야 했는데. 복순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년이라는 표현이 정은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놔뒀어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순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하지만 최만식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이 취해서 헛소리했어요. 최만식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복수는 최만식을 붙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행동하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최만식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최만식이 떠나고 나서 복순과 김태수는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태수야, 녹음했지? 네, 다 녹음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한 말이라 증거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복수는 실망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신이 섰어. 만식이가 분명히 은희와 관련이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김태수가 말합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최만식의 취중 발언으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정은이의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최만식이 경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은이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경로잔치 다음 날 복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최만식의 취중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년이 다 망쳐놨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놓아뒀어야 했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복수는 새벽부터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를 다시 살펴봅니다. 며칠 전 운동화를 발견했던 그 자리입니다. 혹시 다른 것도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는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봅니다. 1시간 정도 파헤치던 복순의 손에 뭔가 걸립니다. 또 다른 물건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복순이 편지 봉투를 털어냅니다. 봉투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냅니다. 편지지에는 어린이 글씨로 뭔가 쓰여 있습니다. 복수는 돋보기를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 순간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할머니께, 저는 지금 무서운 곳에 있어요. 아저씨가 저를 여기 데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를 해칠까봐 조용히 있으라고 해요. 할머니가 저를 찾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은이가. 복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분명히 정은이의 글씨입니다. 정은이가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정은이가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는 편지와 함께 다른 것도 발견합니다. 정은이가 좋아하던 그림책 한 권입니다. 표지가 찢어져 있지만 분명히 정은이 것입니다. 복순이 정은이에게 사준 그 그림책이 맞습니다. 은하. 복순이 그림책을 품에 안습니다. 정은이가 마지막까지 이 그림책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찾기를 바라며 이곳에 묻어둔 것 같습니다. 복수는 서둘러 김태수에게 전화합니다. 태수야, 또 찾았어. 은희 편지하고 그림책을. 김태수가 놀라며 대답합니다. 정말요? 지금 가겠어요. 30분 후 김태수가 복순의 집에 도착합니다. 복순은 편지와 그림책을 김태수에게 보여줍니다. 김태수도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전히 확실한 증거네요. 정은이가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김태수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래, 그리고 아저씨라고 했잖아. 만식이를 말하는 것 같아. 복순이 말합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복순과 김태수는 다시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편지와 그림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지 필적 감정도 해보고 최만식 씨도 조사해 보겠어요. 형사가 약속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복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최만식이 갑자기 마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짐을 싸서 사라진 것입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최만식 이장이 도망갔어요. 김태수가 급하게 복순에게 전화합니다. 복순은 당황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야. 경찰이 찾을 거야. 과연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최만식이 인근 도시에서 발견되어 자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복순과 김태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복순에게 설명합니다. 최만식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복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형사가 천천히 설명합니다. 최만식 씨 말에 따르면 정은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고 합니다. 복순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호한다고요? 그럼 왜 창고에 가뒀던 거예요? 그날 밤 최만식 씨가 정은이를 발견했을 때 정은이가 다른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창고에 숨겨둔 것이라고 하네요. 복수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은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형사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정은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최만식 씨가 아는 사람을 통해 입양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국에 살고 있어요. 복수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은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은희가 살아있다고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곧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은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대요. 형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정은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것. 복순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태수도 복순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합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은이를 찾았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록 복잡한 사연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은이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복순의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정은이와 영상통화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수가 노트북을 준비하고 이웃들도 모두 복순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복순은 새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외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김태수가 노트북 화면을 켜며 묻습니다. 복수는 깊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준비됐어. 화면이 켜지자 먼저 통역사가 나타납니다. 정은이가 있는 곳의 담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순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은이를 불러올게요. 복순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곧 정은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벌써 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조용히 복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키가 많이 자란 정은이입니다. 이제 15살이 된 정은이는 복순이 기억하는 어린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은이가 화면 속에서 복순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정은이의 목소리입니다. 복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립니다. 은아, 우리 은이 맞구나.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은이도 울면서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매일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복수는 화면 속 정은이를 보며 말합니다. 은아, 할미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니? 정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여기 가족들이 저를 잘 돌봐줘요. 그리고 할머니가 꼭 찾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통역사가 정은이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은이는 현재 캐나다의 한국계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은이도 새 가족과 잘 지내고 있어요.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은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은아, 새 가족들이 너를 잘 돌봐주니? 네, 할머니. 새 엄마 아빠가 저를 정말 사랑해줘요. 그리고 저에게 언니도 생겼어요. 정은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수는 정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 됐다. 할미는 은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정은이가 갑자기 뭔가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복순이 어릴 때 정은이에게 만들어준 팔찌였습니다. 아이고,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복순이 감동하며 말합니다. 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서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정은이가 팔찌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복수는 정은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정은이를 찾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정은이도 자신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다 기억나요. 정은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다, 은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복순이 대답합니다. 통역사가 설명합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아, 할미가 비록 늙었지만 건강하게 살아서 언젠가 꼭 만나자. 네, 할머니. 약속해요.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정은이가 손을 흔들며 말합니다. 할미도 은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복순이 화면에 손을 대며 말합니다. 영상 통화가 끝나고
복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정은이를 찾았고 정은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복순을 축하해 줍니다. 복순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정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복순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특히 김태수에게는 각별히 고마움을 표합니다. 태수야, 내가 없었으면 은희 못 찾았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태수가 대답합니다. 다음 날 복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섭니다. 5년 동안 매일 했던 일상이지만 오늘은 기분이 다릅니다. 정은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은하, 할미 된장 다시 익어가고 있다. 복순이 된장 뚜껑을 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편히 자거라. 할미도 편히 살겠다. 복순은 새로운 된장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정은이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담그는 된장입니다. 언젠가 정은이가 돌아와서 할머니, 된장 냄새 좋다고 말할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복순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끝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은 이제 정말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